초등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등교 시간. 경찰이 학교 앞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언제 어디서 아이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앞쪽 빨간불 정면 시에는 일시정지 하셨다가 지나가시면 됩니다.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급가속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 안 넘었어요. 어린이들 많잖아요. 급가속이랑 심지어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운전자도 있습니다. 술은 어제 드신 거예요?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선 꼬리물기 차량. 차량 흐름은 순식간에 뒤엉켜버렸습니다. 또 다른 대표 반칙 운전, 끼어들기도 여전합니다. 모르고 들어온 것을 그걸 한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바쁜 일정 탓이라고도 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성동구 용비교 인근입니다. 이렇게 차량이 정체돼 서행하고 있을 땐 점선 구간이더라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단속 대상입니다. 행렬 뒤에서 순차적으로 같이 줄을 서야 됩니다.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은 본선 다른 차선의 통행에도 굉장히 지장이 되고 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오전 서울 출근길 단속 결과 1시간 만에 200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입으셨잖아요. 안 입었거든요? 안 입겠요. 여기 이렇게 생활주름이 가 있는데. 추석 명절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연휴가 끝나자 반품하는 얌체족이 논란입니다. 본인을 쿠팡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쓴 글 한번 보시죠. 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숍이라며 반품 검수하면서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실제 연휴가 끝난 뒤 쿠팡 반품마켓 카테고리엔 아동용 한복 상품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은 비난과 함께 사람들 구질구질하다라는 반응까지 보였죠. 손님은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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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왕이라는 말 뒤에 숨은 얌체 행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구독 회원에게 제공하는 30일 이내 무료 반품 서비스를 악용하는 건데요. 지난해 추석 때도 한 쿠팡 직원이 얌체 반품을 비난하며 부끄럽게 살지 말자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죠. 비단 추석 한복뿐 아니라 각종 연주회, 행사용 아동 드레스나 액세서리 등도 잦은 반품 품목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반품은 아동용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엔 쿠팡의 무료 반품 서비스 정책을 악용해 신발, 스마트폰 등의 물건을 구매한 후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쓰다 반복적으로 반품한 대학생의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쿠팡의 신선식품 반품 시스템을 악용해서 약 4개월 동안 허위 반품으로 3천여만 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반품 행태는 소비 문화를 저해하는 걸 넘어 결국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이 잇따릅니다. 반품 상품을 처리하고 검수하고 재포장하고 다시 재고로 돌리기까지 물류비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유통 전반에 불필요한 비용이 쌓이고 이 많은 비용이 기존 고객들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커머스 업계 전체가 반품 검수 강화와 블랙 컨슈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 소비자 보호와 함께 반품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거는 단속 카메라입니다. 미납 요금이 있다. 네. 뭐 이런 게 여기 찍히는 거예요? 모니터에 네,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에 다 찍힙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실시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와 단속 차량의 경고음이 울리자 곧장 추격이 시작됩니다. 도로공사 체납팀입니다. 지금 고객님 건수가 어제까지 416건에 토인료는 37만 원이지만 10배가 붙어서 350만 원. 이처럼 개인 단위로도 수백 건, 수백만 원까지 체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2배 가까이 급증해 지난 7월 기준 1억 5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4천억 원에 육박, 아직 못 받은 미수금만 380억 원에 달합니다.
수납률도 떨어져 90%를 넘던 수준이 최근엔 70%대 중반까지 낮아졌는데요. 하이패스의 보편화로 통행료 지불은 편해졌지만 무인 시스템이라는 그 점을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해버리는 얌체 운전자는 잡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턴 AI를 활용한 단속이 도입됐는데요.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출구에서 기다렸다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단속차는 지금 서청주에 떴으니까 지금 준비해서 나가시죠. 입구 영업소부터 체납 차량을 뒤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단속 적중률도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행료를 고의로 내지 않으면 부과금은 최대 10배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죠. 만약 하이패스 오류 등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플러스라는 전용 앱이나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이라면 휴게소나 일부 편의점 등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금을 내기 위해서 차선을 무리하게 바꾸거나 하이패스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놀이 명당 테이블 알박기도 있습니다 라며 올라왔는데요. 명당을 떡하니 차지한 사람 정작 냇가에는 온종일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땅이 자기네들 거냐 신고하라는 반응을 보였죠. 테이블 알박기가 애교로 보일 정도의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철제 프레임에 사방이 훤히 보이는 소재로 만들어진 건축물, 안에는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고기를 굽는 화롯대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충주시 단월수변공원에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불법 건축물까지 지어 알박기를 한 건데요. 해당 시설이 문제가 되자 충주시는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강이죠, 북한강. 네, 사람 없고요. 낚시대도 안 펴져 있습니다. 알박기. 낚시터 명당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좌대를 알박기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얌체 행위로 불편을 겪는 건 바로 정당하게 자리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써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알박기를 하면 이런 휴가철에 꼭 주차가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거잖아요. 일부 캠핑족들의 몰지각한 행동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울산의 한 해변, 알박기한 텐트 주변엔 쓰레기가 뒹굴고 음식물과 각종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캠핑 명소로 입소문이 난 충북 괴산의 사천변엔 지난 여름 불을 피운 뒤 그대로 버려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긴 했습니다. 한 사람이 버리고 가면은 다음 사람이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해수욕장과 공영 주차장 등지에 오랫동안 차량을 주차하는 건 불법입니다. 강제 견인할 수도 있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알박기를 뿌리 뽑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안내문 게시와 내용이 올라왔을 경우에 바로 이제 삭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소비 쿠폰을 현찰로 바꾸는 일명 쿠폰깡을 정부와 지자체가 막고 있죠. 그래서 일단 소비 쿠폰으로 결제를 한 뒤 매장에 다시 환불을 해달라며 현금을 요구하는 얌체 소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래 결제한 방식대로 카드면 카드, 상품권이면 상품권으로 환불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네 장사인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실랑이를 포기한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올린 공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 카드로는 사용이 안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는 사용이 된다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소비 쿠폰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로 받으시는 경우는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란 사용처 기준은 카드 사용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소비 쿠폰을 받았다면 해당 매장이 상품권 가맹점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 4사람, 5사람 오면 한 2명 정도 사가지. 그전에는 칼치를 이제 물어보고 안 사고 그냥 갔는데 지금은 이제 한 몇 사람은 그래도 사가지. 네, 전통시장만 이렇게 활기를 띈 게 아닙니다. 한 올리브영 매장 4대가 텅텅 빌 정도로 대박을 맞았습니다. 올리브영은 대부분 직영이지만 이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일부 가맹점에 이렇게 발길이 몰린 겁니다. 이 다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이 훨씬 많지만 홈페이지 매장 검색에 들어가면 소비 쿠폰 사용 가능 가맹점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내 주변 가맹점을 알아보시거나 매장에 붙여놓은 소비 쿠폰 사용처 표시를 확인하는 게 헛걸음 안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